예, 안녕하세요. DI 프라이빗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성공적인 서플리멘털 에세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내용을 충족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인 에세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근래 와서 보면은 그 메인 에세이보다는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중요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보면은 아인슈타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서플리멘털 에세이나 이제 레즈메 빌딩 아니면은 액티비티에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요? 하지만 저는 물론 이 질문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어떠한 내용을 충족해야 되는가요? 즉,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들이 보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그거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주변에 누가 무엇을 했다, 아니면은 누구에 의하면은 어떤 활동이 좋다, 반드시 인턴십은 해야 된다, 반드시 리서치 페이퍼는 하나 퍼블리셔야 된다, 뭐 국내 대회는 의미가 없고 국제 대회만 나가야 된다, 뭐 이러한 소리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에 대해 너무 제한적인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활동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떠한 내용을 아니면 어떠한 모습을 충족시키고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오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새 근래 올린 영상들 보면은 과거에는 뭐 90분 러닝 타임이었는데 근래에는 뭐 여기저기 부탁에 의해서 한 3, 40분으로 저희가 좀 여러 개를 올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서, 성공적인 서플리멘털 에세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충족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력서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대학교들은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필요하죠? 먼저 과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대학교 원서를 내면은 아이들이 첫 단계에서 평가받는 게 GPA하고 Scholastic Scores예요. 즉 SAT나 ACT나 뭐 AP나 뭐 SAT2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뭐 이런 점수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저도 아이들을 돕는 거 외에도 고등학교 카운슬러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얼리나 이런 통계 자료들을 많이 보내줘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저한테는 맨날 아이비리그만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지네릭하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예시로는 노스이스턴이라는 대학교에서 온 메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GPA가 스콜라스틱 스코어가 여러분의 평가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관문이에요. 즉, 이 안에는 학교 점수도 있고 외부 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워드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노스이스턴이 한 일주일 전인가 저번 주인가 이렇게 노스이스턴 애드미션 커미티에서 보낸 메일에 의하면은 올해 합격한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GPA는 4.0이 넘었고, 그 다음에 SAT를 제출한 아이들의 합격자들의 mean average 같은 경우에는 1430에서 1530 정도 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올해 입시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건 뭐냐면은, 학교 교육이나 학교 점수나 아니면은 이러한 객관성이 보장된 점수를 좀 잘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유난히 많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경쟁이 심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지원하든 간에 첫 관문은 이런 점수입니다. 점수가 충족이 안 되면은 어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상위 대학교에서는 적어도 너는 미니멈 상위 10%의 GPA를 가지고 와라 한다는 거는 4.0에서 한 3.9 이상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상위 톱 10% 아니면은 상위 뭐 10개 대학교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봤을 땐 톱 25, 톱 30, 미국의 상위 30위 대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의 성적은 한 3.8, 3.9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점수를 그 군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거기서 필터링 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그 리퀘어먼트를 충족하냐 못하냐, 그리고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걸 충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서플리멘털 에세이예요. 물론 이력서도 보겠죠. 하지만 그 이력서를 그 독립적으로 in isolation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력서에 가진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플리멘털 에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과 더 나아가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reflection, 이 아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뭘 반영하냐면은 과연 이 아이가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그러한 인재상을 반영하는지, 그러한 요소들을 필터링 아웃하기 위해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레즈메는 2페이지로 아이가 원하는 거 다 적어요. 그 안에는 물론 훌륭한 내용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실적 팩트만 본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과연 우리 학교에서 지향하는 그러한 롤 모델이 맞냐 아니냐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 다수의 경우 힘듭니다. 또한 레즈메를 제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커먼 앱을 보면은 10개 액티비티를 쓰게 돼 있고, 본문에는 그 다음에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에서 추가적인 액티비티를 쓰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필터링이 가능하지만 워낙 많은 활동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많은 거를 했다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에세이가 없으면은 이 아이가 과연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을 충족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첫 번째는 이 과정적인 측면에서 숫자적인 내용이 다 충족된 다음에 뭘 볼까 했을 때 에세이인 거고요. 메인 에세이는 소설 같잖아요. You can make it up. It's easy. 그런데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fact based다 보니까 그 매우 중요한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 단계별로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즉 대학교들은 다양한 질문들을 물어봐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질문들이 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네가 원하는, 그리고 너네가 지향하는 그 인재상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쓰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아이의 뭐 디테일인데, 글을 일단 잘 써야죠. 논리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매우 분석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이 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열정이 있다라는 그러한 세부적이고 깊고 리플렉티브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설명의 주제와 관련된 건 뭐냐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보게 되면요 다 fact based예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글을 써야 돼요. 즉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어떤 활동이 좋을까라는 그 단순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매우 detached 돼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쓸 때는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앞서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내용을 충족시켜야 되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방면에서 본인만의 특별한 그러한 그 경험을 더해 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즉 학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학교에서 원하는 이상형의 기준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기반해 가지고 에세이를 분석적 있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학교들이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만약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필요가 없었다면은 아니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하지 않았더라면은 일반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시간 낭비인데.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았더라면은 모든 대학교가 만나가지고 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린 질문 하나만 하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솔직히 메인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왜 이 전공을 하고 싶은지 그 질문 하나 던지고 더 이상 물어보지 말자. 대학 입시라는 거는 그 안에 수만 명의 입시관들이 참여하게 되고 대학교에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은 자기들만의 에세이를 가지고 있고 왜 많은 학교들은 이러한 에세이들을 매년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학교에서 원하는 즉 점수는 좋은데 과연 이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일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가치를 존중할까? 그리고 과연 이 아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기원적인 그러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수로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력서로도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하고 제가 충분히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 같고 그리고 끝에 보면 이게 다 fact based거든요. fact based라는 거는 아이의 경험과 아이의 활동에서 다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많은 아이들의 활동이 extracurricular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특정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과정을 걸쳐 가지고 아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내용과 상관없이 단순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만 던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 우리 아이는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하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요. 우리 아이가 지금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나는 전개해야 되지? 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게 활동들을 상호 연관되게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름에 똑같은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잖아요. 그 누구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무조건 인턴십을 해야 된다. No.
왜냐면 인턴십이 필요 없는 아이도 있거든요. 무조건 리서치를 해야 된다? 잘 보세요. 그러한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만 던지다 보니까 막상 중요한 이 내용이 되게 이상하게 나타나요. 제가 근래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12월 달에 좀 상담이 제일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학점도 만점이고 리더십도 많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왜 얼리 때 떨어졌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 던져가지고 분산된 활동은 많아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연속성이 없거든요. 연속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오랫동안 했다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전개 과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올 여름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고 싶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는 내가 과연 어떠한 모델을 충족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나에게 이 모델을 충족하기 위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던져야지 단순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이들에게 활동을 추천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학교들마다 자기네만의 밸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밸류들에 의해 가지고 학교들은 자기들만의 에세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스탠포드 보면은 It's passion about life예요. 스탠포드에 붙은 애들 보면은 진짜 정신없는 애들이 붙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붙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수학만 잘한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아이만 붙는 게 아니에요. 스탠포드는 질문이 8개잖아요. 왜 8개 물어보겠어요? 질문 8개나 물어봐요. 왜냐면은 스탠포드에 붙는 애들은 뭐냐면은 진짜 인생 각각 모든 영역에 호기심이 많은 애를 뽑아가거든요. 봅시다. 또 예일하고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질문 보면은 다 contribution, leadership,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다 이런 식의 질문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추구하는 value 자체가 leadership in multiple discipline이거든요. 또 봅시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지원하겠죠. 그리고 잘하는 애들만. 그런데 걔네들은 에세이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되게 짧아요. 한 100단어인가 150단어로 본인이 원하는 전공 2-3개에 대해서 왜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50단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버드한테는 그 전공이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주제로서 천자 정도로 글을 쓸 수 있는 너만 공부는 당연히 잘하겠지만 너가 남들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하나를 갖고 하버드는 평가하는 것 같아요. 잘 보면은 하버드가 원하는 거는 exceptional student, outstanding students, different students. 뭐냐면은 하버드 가는 애들은 웬만큼 다 머리는 있어요. 공부는 잘해요. 반에서 꼴등한 애가 하버드 가진 않아요, 거의. 특히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 Asian Americans 아니면 Korean Americans 아니면 한국 아이들한테는 그런 애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에 붙은 애들은 웬만해서는 다 전교에서 1등은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하버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아이들 중에서 supplemental essay, 전공은 짧게 하지만 너만의 특이한 점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걔네 value system이고. 그 다음에 봅시다. 존스 홉킨스, 코넬, 유펜, 노스웨스턴. 얘네는 진짜 학업적으로 조금 훌륭한 애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Why this major? 왜 이 전공하고 싶냐? 물론 유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contribution 에세이가 나왔지만 이 모든 학교들은 에세이를 보면은 그냥 Why do you want to study this major? Why do you want to come to UPenn, Johns Hopkins, Northwestern? 그래서 딴 거 안 궁금해요. Academically oriented. 그 다음에 UC 봅시다. UC 질문은 8개 다 전공 질문이 없어요. UC는 뭐예요? Diversity, Community, Contribution, Leadership. 모든 질문이 다 그쪽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콜럼비아, 듀크, 로체스터 이런 데 보면은 질문 자체가 다 리서치랑 애카데믹이에요.
얘네들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좋아하고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GT 카네기 멜론 여기는 엔지니어링, STEM 플러스 entrepreneurship 이를 가지고 사업적으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기여할 수 있는지 질문이 또 다 그쪽으로 가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supplemental essay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school mission statement를 보면은 매우 그 추상적인 단어들을 abstract 컨셉트를 써가면서 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다 supplemental essay를 통해 가지고 학교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거 보면 the importance of supplemental essay고요. supplemental essay의 중요성은 이 학교의 value system과 인재상을 찾기 위해서 학교들마다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학교들마다 인재상이 다르다 보니까 질문의 숫자나 워딩이나 질문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서 해야죠. 왜 우리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요즘 좀 한심한 건 뭐냐면은 11학년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하는데 딱 이래요. 우리 학생, 우리 아이 점수 좋고요. SAT 점수 몇 점이고 그리고 하버드, 스탠포드 가고 싶어 해요. 갈 수 있나요? How do I know? 어떻게 알아요? It's just stage one.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던져요. 혹시 그 스탠포드는 질문 몇 개인지 아시나요? 아니면 하버드는 뭔지 아시나요? 모른대요. 그걸 모른다면은 어떻게 아이가 이 학교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런 질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그냥 옆에 누가 이거 해가지고 붙은 것 같아요. 옆에는 뭐뭐 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저학년 있는 아이들도 지금 뭐 저는 그냥 좋게 말해서 be an idealist라 그러지만 be an idealist보다는 you should at least know what your school, the dreams, your dream schools are looking for. 그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액티비티나 레주메를 논의할 때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는 많은 걸 하고 있지만 끝에 가서는 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무엇을 할까요? 보다는 어떤 질문을 하라고 했죠?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은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교의 supplemental essay 질문들을 보면은 그 방향성이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아이들이 그 모든 대학교에서 거의 물어보는 질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접근 방법과 그들이 원하는 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아이한테 특히 오늘 한다는 거는 그 전공과 관련된 에세이 Y major essay question과 그 다음에 community contribution essay question인데 이거는 제일 popular한 질문들이고 모든 학교에서 거의 다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들을 이제 알아요. 이런 거 물어보겠구나 하는데 질문 자체를 읽어보면은 아이가 몇 학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A라는 건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한 분석을 한 다음에 비로소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그러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은 솔직히 답을 이러한 얘기를 안 하고 이러한 설명을 안 하고 이러한 분석을 안 한 다음에 그냥 우리 아이 어떤 활동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는 그 사람도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하나로서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